주변 사람들에게는 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사고쳐서 임신 3개월에 결혼해서 7개월 차 됐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와이프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임신도 했고 제 벌이가 나쁘지 않아서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 아내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데 굳이 일하라 하고 싶지 않고 저 역시 어머니가 어릴 때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가정을 챙기길 바랬으니까요. 아내는 친정 가정사가 복잡해서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자라지 못해 안쓰럽고 그럼에도 반듯하게 커서 씩씩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제가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아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모릅니다. 결혼 전 아내의 경제활동과 상황보다는 저랑 살아갈 미래가 중요했으니까요. 혼수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입장이 있으니 배려 차원에서 부모님께는 아내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와이프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임신했고 나이도 있으니 크게 반대는 않으셨고요. 대학 졸업하고 장사부터 시작해서 사업해서 이만큼 벌기 시작했을 때까지 부모님께서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잡고 벌기 시작한 건 1년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겸 용돈으로 200만 원씩 드리다가 결혼하고 100만 원씩 드립니다. 부모님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보태주시느라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도 있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결혼 후 부모님께 드리는 돈 빼고 모두 와이프한테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작은 아파트도 제가 사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부모님께서 마련하신 거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대출 남은 것 상환 중이라 말했지만 따로 보내는 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이제부터 부모님도 고생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길 바랐으니까요. 문제는 며칠 전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장모님께도 생활비를 보내자고 하더군요.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도 돈 보내줘 라고 말하는데 순간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와이프는 고모님들이 키워주셨고 20살 넘어서부터 장모님과 왕래하기 시작했는데 와이프는 고모님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버는 돈은 거의 장모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때 모아둔 돈이 없었고요. 임신한 와이프랑 싸우고 싶진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 조언 감사합니다. 퇴근 후 아내와 얘기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통장은 따로 없었고 매달 와이프 카뱅에 800씩 입금했었고 수익이 많은 달은 따로 모아두긴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여유 자금은 있어야 하니까요. 월 수익이 1,000이라고 말씀드린 건 생활비 800과 제 용돈 100, 부모님 100이 고정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더 보내드리기도 했네요. 조언 주신 대로 생활비 내용을 보여달라 했는데 아내가 나를 세우긴 했습니다. 차분히 얘기했는데 아내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 보내자는 생활비는 별도로 주길 바랬고 장모님께 안 보내면 부모님께 보내는 것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 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셨고 그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내도 계속 일했다면 장모님께 생활비 드렸을 거라고 임신해서 일을 못하는 거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네요. 생활비 중 장모님께 간 돈은 없지만 카드값이 500씩 나가고 대화보험부터 이것저것 100 정도 나가고 꽉 채워 800씩 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생활비였고 터치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따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한 장모님 생활비는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임신이고 그 임신의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게 아내 생각입니다. 출산하면 내년부터 일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겠다고 하고요. 본인 월급은 장모님께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뭔가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일하면 저도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겠다 말했더니 어이없게 절 보면서 변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일할 때까지 장모님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고 일하면 그땐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얘기하자고 끝내버리네요. 오늘 하루 참 길었습니다. 아침은 제가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새벽에 나가거나 늦게 오는 날은 아내가 장모님이랑 외식이 많았고 제가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거의 외식이었습니다. 배부른 와이프한테 밥 차려 달라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딱히 불만 없었고요. 필요한 옷이나 아기용품도 백화점에서 사고 뭐 그렇다 보니 그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제가 보내는 생활비에서 알아서 준다 해도 뭐라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건 별도로 제게 너무 당연히 말하고 솔직히 부모님께 보내는 돈이 싫어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태어날 아기도 있고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만 많은 분의 조언대로 평생을 함께할 아내이니 서로 타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관리하고 아내 용돈으로 200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험부터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이나 공과금 기타 등등 제가 관리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끼고 모으자고요. 일단 아내는 말을 안 하네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사실 이게 더 불편합니다. 장모님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장모님께 많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게 안타깝지만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 사랑이 고픈 사람이라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아내도 가족의 의미와 부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 2. 아내가 8월에 출산하고 이번 달 말이면 100일이 되네요. 아이가 아주 예쁘고 솔직히 신기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작을 수 있구나. 나도 그랬겠지 하면서요. 일이 바빠도 되도록 일찍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 조그만 아기를 제가 잘못해서 다치게 할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안고 씻기고 최대한 육아를 같이 하려고 하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아 아이한테 미안하네요. 아이 얘기를 하려고 글을 올린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아이는 혼자서 육아가 무섭고 힘들다고 해서 아내를 도와주실 산후도우미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기 싫다며 장모님께 부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산후도우미분께 드릴 돈을 장모님께 드리자고요. 저도 모르는 사람보다 장모님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퇴근하면 장모님도 집에 가셨는데 점점 집에 가시는 횟수가 일주일에 3번, 4번에서 2번, 3번으로 줄다가 지난달 중순부터는 일주일에 1번 가셨습니다. 제가 퇴근이 일정치 않은 것도 있고 밤늦게 퇴근하면 시간이 늦어져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이제는 제가 일찍 와도 집에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아내 혼자 무서울 것 같다는 것도 힘들다는 것도 옆에 장모님이 계셔주시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문제는 지난번 아내가 내년부터는 일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력서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두고 일한다는 게 내키지 않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일을 시작하면 장모님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둘 다 일을 하면 아이를 맡길 것도 그렇지만 아이를 장모님께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장모님 생활비를 본인이 드릴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지금 내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아내는 그건 엄마가 받는 월급이고 아내가 드리는 건 용돈 겸 생활비라고 다른 거라며 본인이 일해도 제가 드리는 건 아이를 돌보는 보모 비용이니 계속 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도 함께 사는 건데 사시는 집을 정리하시고 들어와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 아내에게 도대체 당신의 가족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내와 아이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장모님도 가족이지만 제 가정의 구성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내에게 장모님은 정말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떨어져 지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매달리는 것인지 점점 더 장모님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장모님도 지난 세월 못해준 걸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운데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장모님이 집에 계시면 아내랑 아이랑 장모님이 안방을 씁니다. 저도 새벽에 잘 일어나는데 아이 우유도 먹이고 트림도 시킬 줄 알고, 그런데 저는 일해야 하니 푹 자야 한다며 육아에서 배제합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말이죠. 절 위하는 게 아이랑 떨어뜨려 놓는 것인지, 방금도 아이 우는 소리에 안방으로 건너가 제가 우유 먹이고 재우고 다시 작은 방에 와서 누웠습니다. 이 집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는 것 같은 기분에 착잡합니다. 최종,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장모님이랑 나가서 셋이 살라고요. 어차피 이방인 같은 존재,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고 안방까지 차지한 장모님이 너무 불편하다고. 처음에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니 제가 계속 강하게 말하니 울면서 알겠다고 이혼만은 말자고 하네요. 그래서 말했어요. 일하게 되면 베이비시터로 쓰더라도 장모님을 육아 때문에 매일 오시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가정의 수입이지 장모님 부양비가 아니라고. 정 장모님 드리고 싶다면 각자 번 돈 관리하면서 각자 집 용돈 드리자고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울고불고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하는 말을 다 수용하기로 했고, 결국 현재는 베이비시터 쓰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밤에 아이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집 같은 느낌이 오랜만에 드는 요즘입니다. 그간 제 집에서 하는 처가살이가 참 힘들었네요. 다시 일상을 찾아서 그나마 좀 행복한 요즘입니다. 아내와도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아이가 주는 행복이 참 크네요. 조언해주신 덕분에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 글까지 읽으니 환장의 콜라보네요. 아이 님이 키운다고 갈라서자 하세요. 싫으면 아이 데려가고 양육비 준다고 하세요. 이미 아내의 가족은 엄마뿐이네요. 아내 머릿속에 남편은 돈으로 나를 서럽게 했다. 내가 돈만 벌면 복수할 거야. 이것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아내에게 벌이를 다 맡길 정도로 신뢰를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빈 통장과 오기뿐이네요. 댓글 2. 제 지인은 시어머님이 집에 와서 애기 봐주셨고 집에 못 가시는 날은 옷방에서 주무셨어요. 며느리 불편하다고요. 집안일도 해주시는데 제가 가끔 애 보러 놀러 가면 밥도 차려주시고 먹을 때 불편하다고 방에 들어가 계시고 식사도 따로 하셨네요. 그런데 어째 그 스님의 장모라는 분은 사위가 주는 돈은 주는 대로 다 받으면서 사위 불편할지에 대해서는 눈치나 배려는 전혀 없으시네요. 어떻게 부부 사는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잘 생각을 하죠? 와이프분이나 장모나 같은 사람들이라 남편분이 힘드시겠어요? 다른 분들 말처럼 시어머님한테 봐주자고 하세요. 발작하면 장모나 시모나 뭐가 다르냐고 하시고, 시모는 불편하다 하면 나도 장모님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고요. 정 말 안 통하면 반반 돌아가면서 봐주는 걸로 하자 하시고 돈도 똑같이 나눠드리자고 하세요. 아니면 애 돌보는 보모 비용이랑 자기가 드리는 생활비 겸 용돈이 별개라면 남편도 자기 월급에서 매달 시부모 생활비 겸 용돈 드려도 되겠네요. 그럼 부부가 둘 다 맞벌이해서 서로 부모님 용돈만 계속 드리고 모으는 돈은 쥐꼬리만 해지고,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모으자는 게 맞벌이일 텐데 일은 일대로 하고 아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돈도 안 모이겠네요. 남편분 정신 차리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